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퇴근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집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12월 12일 그러니까 44년 전에 1979년 12월 12일 날 그 당시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신군부 측에 의해서 연행되고 그날 밤에 한 9시간 동안 큰 그 신군부와 정성화 측과의 관계에서 결국 이제 신군부가 이제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건이 있은 지가 4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지금 서울의 봄, 그 영화가 7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MZ 세대들이 많이 보았다 그러는데 아마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가 MZ 세대 같은데 그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고성국 TV하고 또 펜앤마이크라고 거기 보면 양용삼님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반란군이 오히려 정성화 그리고 장태환 소장이 장태환 소장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반란군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를 하는데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한 방송은 유튜브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국 씨도 그러고 펜앤마이크에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죠.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두 대통령은 하늘이 내신 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이제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자주 국방 자립 경제를 했는데 그 좀 더 독재자들이 있을 때 경제가 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좀 독재를 했고 전두환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밀어붙였잖아. 그리고 노태우도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합 한 30년 정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이래 가지고 한 30년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도 또 된 거죠. 그래서 김영삼을 거쳐서 김대중 김영삼이가 14대고 15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고문 제도는 없어졌다 그래요. 고문 이제 어디 그 전에는 고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거나 뭐 보안사에 끌려갔거나 막 그런 데 가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두드려 맞아. 반 죽인다고. 그리고 치안본부 보안사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그냥 뭐 삐딱하면은 뭐 정부 방침에 좀 어긋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 불려가가지고 무조건 두드려 맞아. 반병신 되기도 하고 두드려 맞다가 보면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그런 거는 없어졌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니까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묵사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두한 씨 같은 경우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이빨이 다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두드려 맞았다고. 병신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후에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나 치안본부보다 더 무시무시한 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이 좀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을 직접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런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말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특수부
특수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검찰의 특수부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것은 그 무시무시했던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나 치안본부가 그 힘이 약해진다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옛날에 권력자들이 그 중앙정보부나 이런 단체를 수족처럼 부렸는데 그것을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걸 자꾸 못하도록 해버리거든. 그런데 또 그 통제하는 또 수단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대체제로 놓은 것이 검찰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 발령받을 때가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도 검찰의 힘을 빌렸단 말이야. 그리고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넣어라 이 말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박철원이가 구속된 것은 그 뭐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옳게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김영삼이가 좀 오버했지 않았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버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홍준표 검사 시절 때 박철의를 잡아넣었거든. 그럴 때에 거기 검사들이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이제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허위 날조 조작을 한다고, 어떻게 하든 그걸 위에서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라도 이걸 억지로 잡아 넣어 버린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전두환 대통령 그 1980년대를 지난 사람들을 느꼈을 때는 전두환이 겁나는 사람이었다고, 굉장했다고. 전두환도 삼천 교육대 만들고 말이지, 굉장했다고. 그런 전두환을 그냥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구속시켜 버렸으니까, 그 뭐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에서 조사 받았거든.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러니까 검사들이 딱 볼 때에 뭐 전직 대통령들 그 무시무시했던 대통령도 자기들한테 조사를 받고 이러니까 검찰이 이제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지. 그런데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에 조사받다가 뭐 타살인지 자살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뭐 타살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검찰에 조사받은 건 확실하다고. 받다 보니까 이거 뭐 검사들이 볼 때 대통령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더군다나 이명박이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이 BBK 이거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 다스가 자기 거잖아. 이명박이 거잖아. 그런데 검찰이 싹 봐주니까 통과되잖아.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때 이야 이거 뭐 대통령 알기로 좀 우습게 알잖아. 그래 하다가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윤석열, 그 당시는 검찰총장 되기 전이지. 검찰총장 되기 전에 그냥 국정원 원장 3사람을 잡아 넣어버리고, 그 외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에 비서실장 했던 김기추이를 비롯 해가지고 우병우, 조윤선인가? 여성 장관을 비롯해서 한 몇백 명을 그냥 구속시켜 버렸으니까, 뭐 검사들이 볼 때 뭐 조사받는 사람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받았잖아. 조사받고 구속수감 돼버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태블릿을 조작 날조를 했단 말이야. 거기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일본 주간지 칸초 신문인가 산초인가 뭐 그래요. 산초인가 뭐 칸초인가 뭐 그 주간지에 지금 보도가 됐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지식층들은 안다고. 이미 산케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 지금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은, 태블릿은 절대
최순실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은 김한수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고, 둘째는 최순실의 여비서, 그 사람 성이 뭐고, 여비서 거예요. 안시 성을 가진 여비서 건데, 그것을 최순실 거라고 허위 조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장시호지. 장시호가 이제 이게 자꾸 재판도 열리고 뭐 증거인으로 채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 미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라고 지금. 그런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잖아. 밝혀지게 되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수처에서 내일이라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공수처에서는 거진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한동훈 장관이 언제든지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실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검찰이 그렇게 비대하게 크다 보니까 검찰 총장 출신이 이제 뭐 대통령까지 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이제 달도 차면은 기울어지고, 너무 끝까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고. 그래서 임은정 검사도 너 이야기하듯이 이제 달도 차면은 기운다. 검찰이 너무 컸단 말이야. 너무 크니까 그것이 터지게 돼 있다고. 터지게 돼 있는 것은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이 아닌데 최순실의 태블릿이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데 스모킹건이 됐다고. 그래서 2016년 10월 24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손석희가 JTBC에서 태블릿을 이제 보도했다. 보도한 그 사건 이후로 그것이 스모킹건이 돼가지고 결국 탄핵되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되고, 탄핵이 이제 인용되고, 또한 이제 대통령 권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속 수감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태블릿 조작한 거단 말이에요. 그 건으로 해서 변희재님이 이제 구속 수감되고, 그러나 변희재님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가지고 결국 현직 대통령,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민사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일본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요 지금. 일본.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내 정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인사가 늦었는데, 결국 가서는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좁은 이 대한민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자체를 천년 동안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일단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기정이고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 한마디 한 거, 생각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다 자기의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게 해야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 생각에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때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참 내가 요즘 느끼는 것은 말이지,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마라,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디 보내지도 않습니다. 카톡방에 올리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순수하게 보시는 분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몸이 가가지고 나는 뭐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관상이 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고
꽉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젊었을 때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요. 시계인 건정해 육파라밀, 신인님께서 얼마 전에 팔파라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반야와 방편 지혜를, 방편과 반야를 붙여 가지고 팔바라밀을 이야기하시던데, 첫 번째가 시거든요. 시는 베푼다는 거예요. 베풀 시자.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물을 베푸는 것도 있고, 재물이 없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온한 웃음도 줄 수도 있고, 지식도 줄 수 있고, 지혜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그 대신동에 우리 저 고모님이 계시는데, 대신동 가면 서대신동도 있고, 동대신동 시장도 있고, 서대신동 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고모님이 생각이 나니까, 우리는 어릴 때 대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고모님하고 같이 한 방에서 이제 방이야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고모님하고는 이제 고모님들하고는 할머니하고 한 방에 자고, 우리는 또 이제 여기 우리 어머니하고 한 방에 자고, 한 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이 깊죠. 그리고 뭐 그 집에서 고모님들 시집가고 하는 것들 다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정이 깊이 들었어요. 아주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장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고모님이 저 대신동에 계시니까 뭐라 좀 사들고 많이 가요. 가다 보면은 우리 고모님이 그런다고, 인자는 가져오지 마라. 인자는 받기는 받는데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요즘 최근에는 많이 안 갔는데. 근데 이게 정보를 좀 주려고 해요.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그래서 주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보량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를 못 하면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니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뭐 말을 하는 것도 그냥 대놓고 욕을 하던데요. 그래, 보통 사람 그렇게 들으면은요, 진짜 멱살 잡고 싸웁니다. 멱살 잡고 싸웁니다. 바로 있는 데서 욕을 바로 하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1대1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이제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런가 봐요. 자기들한테. 보통 사람 이렇게 만나면 멱살 잡고 싸웁니다.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그렇게 참을 수가 있네요.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엄청 참죠. 진짜 보통 참음성, 아예 막 저 사람 벙어리가, 저 사람 기머거리가, 저 사람은 맹인이가, 봉사가 할 정도로 그렇게 참아요. 아예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그냥 안 들었나.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지만은,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볼때기를 맞아도 오지게 맞겠던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요즘 최근에는 그냥 그런 데 가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 가기가 싫더라고. 말하기도 싫고, 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혼자 유튜브 하는 게 최고 편해요. 그냥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말이지. 참.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에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나이가 6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이래 보면은 진보보다는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치판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아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은 그냥 거세게 항의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참 진짜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똑같아. 그건 똑같아. 똑같은데 또
청축만청 구만청이라. 저 국내 현황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청축만청 구만청이에요. 지금 장제원이가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 중에서 아니 장제원이가 뭐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관계있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 머리가 둔한 사람입니다. 장제원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허경영 총재님께서 원래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현실화된다 이 말이야. 여기 그런 걸 못 보나. 아이고. 그리고 저기 서울의 봄, 지금 이제 그 정우성이가 이제 장태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700만 명이 보았는데 거기에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과연 몇 사람 보았을까요? 내가 보면은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700만 명 속에 몇 명 안 돼요. 내가 알잖아요. 보니까 내가 대충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을 대충 알지, 경남,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거기서 영화를 보았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 거냐고. 그 영화에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고 이래요. 나는 똑같이 봅니다. 나는 뭐 전두환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하고는 반대예요. 전두환 아까도 말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좀 지탄받을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 내가 이순자 여사가 내 하는 말이 있잖아. 자기 남편 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을 때에 경제가 확 올라갔다고. 그랬었다고.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12.12 사태도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태환 장군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참 분해가지고 막걸리만 마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정견이 중요하거든. 바로 봐야 된다고. 똑바로 봐라 임마, 이렇게 말이 있잖아. 임마해서 미안하지만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유튜브 보면은 고성국, 이봉규, 서정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우에 속해요. 우에. 그럼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좌다 진보다 이러면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가? 참네. 진보 보수를 정확하게 봐야 되죠. 말이 옆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장제원이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고, 아마 김기현이도 김기현 지금 민주당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막 사실상 그 은퇴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자세한 거는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은, 아마 당 대표에서는 내려오고 총선 출마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는 내려오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기득권층이 있어요. 기득권층. 그게 이제 언론 방송을 잡고 있는 사람들. 조중동에 그 언론을 잡고 있는 사람들, 방송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볼 때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요한을 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개혁을 좀 하려고 했다고, 혁신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힘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장제원이를 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또는 이제 험지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못 나갔다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이제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이준석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이제 곧 구속되거나 아마 그래 될 것 같네요.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서 두드린다고, 계속 두드린다고. 지금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패비 윤씨처럼, 연산군의 어머니처럼 말이지, 이제 나가라, 관제에서 나가라 이 말까지 나왔다고. 그 조선일보의 그 기자 이름이 뭐고 뭐 알았다고도 잊어버렸는데 그 기자가 신문에 벌써 썼어요. 쓰고 지금 이제 조중동에서 되게 그렇게 떠들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문제점을. 그리고
이제 김기현도 나가라.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 이제 그 누구냐 저기 장재원이도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장재원은 불출마 선언했고, 김건희 여사는 아마 뭐 덴마크 가가지고 14일 날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 모레 오겠죠. 그래 내일 모레 오고, 내일은 아마 김기현 씨가 자기 이제 그것을 밝히고, 어제는 장재원 씨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덴마크인가? 네덜란드 가가지고 지금 14일 날 3박 4일이니까 이제 오면 아마 그것이 마지막 해외 여행이 아니었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해요.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이 엄청 잦았는데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한번 갔다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중동이 나서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에서 한 200석 이상 나온다고. 내년 총선에 이제 총 의석수가 300명이잖아. 300명에서 이래 가다가는 국민의힘에서 한 7, 80석 밖에 안 되니까 200석 이상 돼버리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이러니까 이래 되면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대명사인 그 조중동의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볼 때에,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장재원이, 김기현이 아웃, 장재원이 아웃, 김건희 여사 아웃 시키고 지금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낙연이 이낙연 씨가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아는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낙연이 동생이 이계연인데, 이계연 씨가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하고도 거기 삼부토건의 사장으로도 있었고,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의 밑에서 엄청 많이 일을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그러니까 그 조남욱, 김건희, 이낙연이 동생 이계연이 그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요. 그래 이낙연이 하고, 그리고 이준석이 하고 이제 뭐 서로,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새로운 당을 하나 새로 이제 신당을 만든다는 거래요. 그래서 김한길이가 그 원래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그 사위였거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재혼을 해가지고 최명길이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김한길이가 창당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나는 김성길은 누구냐 하니까 사이비 종교를 감별하는 그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은 불교도 사이비, 기독교도 사이비라고, 강정산도 사이비고 그래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오직 진법은 하나는 허경영 신인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별사야. 그게 내 전문이라고. 전문인데 그 김한길이는 창당을 하는 전문가예요. 창당했다가 또 당을 하나 없애버리고, 당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지금 김한길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주 만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김한길이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낙연이하고 이준석이를 포함해가지고 기존 국민의힘당하고 섞어가지고 그 아들 보면 냄새 나는 그 구더리 새끼들, 그런 썩어 빠진 놈들, 그 아주 쓰레기들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제 이건데, 아이고 이 자식들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가 되느냐고. 지금 대명천지가 말이야.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야.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이 끝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우주연합군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들어온 지도 오래된다고. 이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이 끝나고 후천이 열린다 이 말이야. 이 거대한 흐름을 볼 수가 모르지. 저게 홍진기 아들이 저게 누구냐, 그 이재용이 그 저게 외삼촌이 홍라이하고 오빠지. 그 이름이 갑자기 기가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잖아. 대가리에 뭐만 찬 놈들 말이지.
이런 그뭐 김한길이 또 뭐 이낙연이 이준석이 대가리 속에 뭐 만들었나? 그러니까 말세 성제가 내려왔는데 시 보고도 부지 모르니까 세인부지 한심한 인간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 얼마 안 있어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려요. 곧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처음에는 말이지 허경영 하면은 뭐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국민의 이 정권은 이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다 날아간단 말이야. 김건희는 난리뿌리거든. 언론에서 날린다. 조동종의 어떤 기득권 청에서 지금 날린다고.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잘라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서 잘라버린다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대통령을 만드는데 뭐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는 아니겠어요. 머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팔 다리 오른다리 왼팔 왼다리 다 잘라버리잖아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거대 없는 세상 난 누굴 위해 사나 이런 노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지금 12월 28일 날 특검에 이제 들어가잖아.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아마 거기 지금 조중동에서 밀어버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 이준석이 말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김건희 날리고 김기현이 날리고 장재원이 날리버리고 그러면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인데 다 잘려버린다고. 그래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 지금 뭐 조중동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사는 생각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 대가리에 뭐만 찬 놈들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종교의 본질을 아나. 이 세상이 현상 세상이 범소유상 계시 흠왕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yer이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대가리에 뭐만 찬 놈들 말이지. 자, 이제는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경 제천 대내후고 배경이 제천에서 큰 폭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은 조선이 배경이라 죽은들이 배경을 조소를 하고 있는데 허인 폭우 성평국이고 허인 허경영 신인님께서 폭우송에서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고 필경 통일 전 세계란 말이야. 필경 천하를 통일한다 이건데 지금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내년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해인데 그 전에 아마 우리가 엄청난 그 IMF보다 더한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정말 춥고 배고파 봐야 그와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이렇게 조사받으러 가든지 안 그러면 하여튼 간에 꺾이는 거야. 그 첫 번째로서 장재원이가 날라갔고.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 그 급식을 말이지 지금 10배로 느리거든 허경영 총재님께서. 왜냐? 그만큼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10배로 느린다는 말이.
2024년에는 무료 급식을 지금 10배로 늘린다 하잖아. 지금 1억 드는 것을 10억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뜻도 있지 않겠어? 그 정도로 이제 뭐 전력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말이지, 아파트 이런 데 말이지 40층 50층까지 올라가야 걸어서 올라가든지 뭐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은행에 갔는데 돈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가상소설이에요. 여하튼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뭐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이는 모르겠습니다. 내 추측을 해보는 건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경선 이제 뭐 들어가게 되면은 대통령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가도기 정부니까 오른팔 왼팔 다 날라가 버렸는데 뭐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이 사람들은 조중동에서는 총선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조중동에서도 자기들 뭐 공천 이렇게 좀 줄 사람을,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뭐 그래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늘의 뜻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총선보다는 대선이 앞설 수도 있고 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조중동에서는 모르잖아. 대가리 뭐만 찾는데, 허경영 무시무시한 이런 그 지창용이라고 있어요. 지창용 그 풍수학자인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불쌍한 대통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한 대통령은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는 성군이 나타났다 그랬다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황제 대통령인 허경영 대통령이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나는데 TV 토론을 할 때, 그때 대한민국이 뒤비진단 말이야.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한민국이 정말 춥고 배고프고 말이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뭐 요소수보다 더한 사태도 생긴다는 말이 있거든. 뭐가 트지. 그와 같이 절박한 상태에서 TV 토론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허경영 총재님의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리라 보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바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낼 사람들, 언론계에도 썩은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언론, 그 다음에 법조계, 금융계, 언론 방송계, 고역 변호사들 뭐 싸그리 잡아넣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뭐 두드려 패고 그러진 않지만은 양심을 맑히게 해주는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가 아니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1차 3,000명 그렇게 잡아넣어버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18세 이상 모두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한일 한미 스와프를 해서 1억 원을 바로 지급을 하고,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헌법 개정을 하고, 기타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이제 그 국회 권한, 국회 해산권이 없지만은 국민 투표를 붙여서 국회 해산을 시켜버리고 임시로 민의원을 이제 임시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속전속결로 원하는 것을 싹 바꿔버리면 한 달이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래서 허경영 대통령께서 사자 호랑이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무섭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래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말단 구급 공무원, 뭐 구급 공무원보다 더 밑에도 있어요. 기능 뭐 저기 고용 그 무슨 공무원이고 갑자기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일반 모든 공무원들이 사자 호랑이로 바뀐단 말이야.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 바뀐단 말이야. 바뀌어가지고 33가지 공약이 일시에 이행돼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고 불과 몇 년 전만까지라 불과 한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미국을 우리가 다스렸고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이제 우리 박윤수 선생님께서 한평생 공부해 가지고 밝혀놓은 바니까 이런 올바른 역사도 이제 알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도 옳게 알게 되고 전 세계 인류 세계사도 이제 바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여러 수백 명이 된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뭐 씹어리는 그런 가짜 사이비 교주도 우리나라에 많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간다. 과거에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 돼요. 수십 명. 그게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어제 장제원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 아마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오고 나면은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겠죠.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조중동에서 이미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다 잘려버리면은 윤석열 아이고 안 그래도 대통령 하기 싫은데 지금 솔직한 심정일 거야 아마 지금. 아이고 막 술이나 마시고 있자 이래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내 생각이라고. 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두고 볼 것 말아 자식이 할 거 뭐가 있나 그냥.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